안녕하세요. 소연이랑 놀자의 소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세계 패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시작은 피로 획득한 은을 통해 세계 패권의 제왕이 된 스페인 이야기였죠. 신대륙 발견을 통해 기존의 10배에 달하는 은이 쏟아져 들어오며 단숨에 떠오르는 태양이 된 스페인. 그리고 이 시기를 통치한 왕이 바로 찰스 5세,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 1세로 불리운 인물입니다. 당대 최고의 상속자, 다이아몬드 수저를 제대로 물고 태어난 사람이지요.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그래서 미친 왕비로 불리게 된 엄마 광녀 후아나와 그녀를 집착하게 만든 치명적 매력의 소유자, 당대 미남왕으로 불리운 필리프 1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찰스 5세의 제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불리운 대제국 스페인의 영광은 그러나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왜 은이 넘쳤는데도 망했을까요? 아침 드라마급 빛과 명암을 보여준 스페인 제국의 이상한 몰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제국을 두고 찰스 5세의 제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막대한 은이 스페인의 영광을 그리 오래 비추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급격히 늘어난 은의 양은 역설적으로 스페인 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대륙에서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되면서 유럽 전체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세기 동안 유럽의 물가는 3배에서 4배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안정적인 물가에서 생활하던 중세 사람들에게 몇십 년 사이 3, 4배에 달하는 물가 상승은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은이 가장 많이 들어온 스페인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같은 기간 스페인의 물가는 무려 4-5배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막대한 은이 제국을 부유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유럽의 패권국으로 여러 지역의 갈등과 전쟁에 동시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프랑스와의 영토전쟁, 오스만 제국과의 지중해 충돌, 그리고 영국과의 해상 경쟁까지. 이처럼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카를로스 1세는 평생 전쟁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말년에 이 모든 부담에 지쳐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훗날 그는 시계 맞추기 취미에 몰두하며 이런 말을 남기죠. 이 작은 시계들조차 서로 같은 시간을 가리키게 만들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많은 나라를 하나로 다스리려 했단 말인가. 하지만 카를로스 1세가 떠난 뒤에도 스페인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결국 돈싸움입니다. 막대한 은은 전쟁 비용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죠. 나라 안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막상 확보한 은은 전쟁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상황. 그렇다면 스페인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 많은 은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페인 왕실은 전쟁 자금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금융가에 빌려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에는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요새로 치면 한국에 은행이 없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외국 은행에 급하게 돈을 빌리고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갚으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이용했던 금융가가 바로 당시 유럽 금융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제노바와 네덜란드였습니다. 이로써 신대륙에서 흘러들어온 은은 스페인을 거쳐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스페인은 해외 금융에 의존하면 돈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귀족과 군사 중심의 국가였던 스페인에게 상업과 금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늦게 인식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네덜란드는 당시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스페인 본토의 금융 시스템을 확립하지 않아도 이미 네덜란드의 금융 네트워크를 자신의 경제 시스템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안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던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일으키며 스페인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스페인은 막대한 은이 유입되고 있었음에도 경제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의 파산. 찰스 5세의 아들이었던 필립 2세는 여러 차례 국가 파산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페인은 위세등등했던 패권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이는 돈이 많은 나라보다 돈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아침 드라마급 빛과 명암을 보여준 스페인 제국의 흥망성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를 손에 넣었지만 결국 그 돈이 오히려 독이 되어 스스로를 무너뜨린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덜란드는 어떻게 또 다른 금융강자 이탈리아를 제치고 스페인 다음으로 세계 최고 금융강자로 떠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를 튤립과 풍차의 나라로만 기억하고 계신가요? 의외로 이 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최고로 부유한 나라였다는 사실. 그 위세가 부러워 영국도 따라하고 싶어 하던 네덜란드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또 함께해요. 그럼 안녕.